당신이 평생 가난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는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돈의 진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100여 명의 부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맨손으로 수십억을 만든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직장인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었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듣고 나면 당신은 왜 지금까지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왜 항상 빠듯하게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할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절대 저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셨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고 적금 넣고 펀드에 투자하면서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 자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부동산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축은 가난한 사람들의 착각이라고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순간 그 돈은 죽은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모은 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매달 월세가 나오니까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거죠. 또 다른 사업가는 직원 2명짜리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별로 없었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카페에 가지 않아도 매달 수백만 원씩 수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돈을 모으지 말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당신이 지금 월급 받고 저축하고 있다면 이미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빚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빚은 나쁜 것이고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부자들에게 빚은 돈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제가 만난 한 기업가는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직원을 늘렸죠. 그 결과 매출이 3배로 뛰었고 빌린 돈은 2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투자자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월세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빚도 다 갚고 아파트도 자신의 것이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파트 10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신용카드 빚, 대출 이자 때문에 밤잠을 못 자죠. 하지만 부자들은 빚을 자산을 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물론 아무 빚이나 지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이 지는 빚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빚으로 산 것이 매달 돈을 벌어다 주는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출은 좋은 빚이죠. 하지만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를 사기 위한 대출은 나쁜 빚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멉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죠.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빱니다. 그들은 자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유튜버는 처음에는 직접 영상을 만들고 편집했습니다. 하지만 채널이 커지면서 작가를 고용하고 편집자를 고용했어요. 이제 그는 기획만 하고 다른 모든 일은 직원들이 합니다. 그 사이에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죠. 또 다른 사업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상품 등록부터 배송까지 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는 전략만 세우고 새로운 상품을 찾는 일에만 집중하죠. 부자들의 목표는 자신이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간당 얼마, 월급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부자들은 소비 대신 투자를 선택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똑같이 100만 원이 생겼을 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사거나 여행을 갑니다.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돈은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 100만 원으로 더 많은 돈을 만들 방법을 생각합니다.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쓰죠.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20살 때부터 이 원칙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치킨을 시켜 먹고 술을 마실 때 그는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샀어요. 친구들이 브랜드 옷을 사 입을 때 그는 헌 옷을 입고 그 돈으로 부동산 청약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를 이상하게 봤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사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가끔은 사치를 부리고 좋은 것을 사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충분한 투자를 한 다음의 일이에요. 투자가 우선이고 소비는 나중입니다. 다섯 번째, 부자들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자들은 무모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부자들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안전한 길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망하면 얼마나 잃을 것인지, 그 정도 손실은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절대 빌린 돈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죠.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부자들의 리스크 관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위험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손실을 볼 확률을 줄이면서도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부자들은 돈의 심리학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부자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빱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무료라는 단어를 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무료 배송, 무료 체험, 1 더하기 1 이런 마케팅에 쉽게 넘어가죠. 부자들은 이런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자신의 상품을 팔 때도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소비할 때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마케터는 고객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매출을 10배로 늘렸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광고 문구만 바꿨을 뿐인데 매출이 확 올랐어요. 사람들은 득보다는 실을 더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기회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더니 사람들이 앞다퉈서 샀다고 하더군요. 또 부자들은 시장의 심리도 이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 때 그들은 삽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살 때 그들은 팝니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판단은 대부분 틀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7번째, 부자들은 정보의 가치를 압니다.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자들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얻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비싼 세미나에 참석하고 유명한 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제가 만난 한 부동산 투자자는 매달 수백만 원을 정보 수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장 분석 리포트를 사고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좋은 매물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돈을 먼저 벌어요. 또 다른 사업가는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 젊은 직원들과 자주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가 뜨고 있는지, 젊은 세대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남들보다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무료 정보만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무료 정보는 대부분 가치가 없거나 이미 늦은 정보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돈을 주고 사야 해요. 8번째, 부자들은 세금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부자들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월급의 30%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입니다. 사업 관련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해서 소득을 줄이는 거죠.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자동차도 회사차로 등록하고 휴대폰 요금도 회사 경비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신고해서 월세나 관리비의 일부도 경비로 처리해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부자들은 절세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것들로 세금을 줄이죠. 이런 정보들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알려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부자들은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몇십만 원 상담비를 내고 몇백만 원 세금을 절약하는 거니까요. 9번째, 부자들은 인맥의 힘을 이용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매주 다른 사업가들과 만나서 식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 기회를 찾는 자리예요. 이런 만남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투자 기회를 소개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부자들이 모이는 골프장에서 회원권을 샀습니다.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과 네트워킹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좋은 투자 정보를 얻고 사업 기회도 잡았습니다. 부자들의 인맥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먼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도와주죠. 이것을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꼭 지키는 원칙입니다. 10번째,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이번 달 용돈이 얼마 남았는지, 내년에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10년, 20년 후를 봅니다. 지금 하는 투자가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죠. 제가 만난 한 부동산 투자자는 20년 전에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는 빚을 내서 산 거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강남이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 값은 10배로 올랐어요. 또 다른 사업가는 젊었을 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돈이 안 됐지만 20년 동안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수십억 원이 됐어요. 복리의 마법을 이용한 거죠. 부자들은 즉시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요. 이것을 지연된 만족이라고 하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오늘 쓸 10만 원을 아껴서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돈의 비밀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비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당신의 경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해보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숨겨온 비밀을 이제 당신도 알았으니까요.